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9시 17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S&P하고 나스닥의 분위기가 좀 달랐죠. 보시면은 백신 개발 기대감하고 뭐 경제 지표 호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젯밤에 백신 개발 이야기 나온 건 다 아시죠? 뭐 아스트라제네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백신 효과가 뭐 70%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참 신기한 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 개발하기도 어려웠던 백신이 최근에 뭐 몇 가지 나왔나요? 화이자 나왔고 모더나 나왔고 그리고 이게 뭐였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백신이 총 세 가지가 이렇게 거의 뭐 개발 성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시장에서 어떤 백신 개발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올랐던 부분이 이제 백신들이 개발 완료 단계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네, 아무튼 뭐 쭉 봅시다. 네. 백신 개발이 성공됐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또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FANG들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어젯밤의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우 뭐 1.1%. 근데 다우는 대표 지수라고 하지 않으니까 제외시키고 나스닥, S&P 쪽 보시면 나스닥하고 S&P하고 비슷하게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 더 작았고요. 그래서 5,300 종목 상승, 2,100 종목 하락. 근데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이 되어서 다른 종목들이 오르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5,300 종목이 올랐는데 2,100 종목이 하락하고 근데 아무튼 시장 자체는 이제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야 뭐가 시장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뭐다? 애플이다. 애플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애플이 완전 새빨간 불이 들어왔죠. 눈에 띄게 빨간 점이 하나 보이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봅시다. 사실 미국장 뭐 나스닥이 0.2%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 좀 의문이에요. 이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어떤 분석을 하는 기준은 이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100 지수죠. 나스닥 100 지수. 지금까지 항상 종목 코드 NDX를 여러분과 띄워놓고 살펴봤었는데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스닥 선물이 분석 기준이긴 한데 아무튼 어제 나스닥 시장은 그다지 분위기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냐? 애플이 하락했으니까, 그죠? 그런 점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몇 거래일째 못 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어제도 오를 것처럼 해놓고 못 올랐지 않느냐가 이제 또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일주일이 넘어서 한 2주째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2주째 이제 어디를 못 넘는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12,100이 저항이었다면 이제는 12,000이 저항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이제 12,000을 저항으로 좀 인식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무너졌다가 또 올라왔네요. 그죠? 애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주가를 또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코스피의 삼성전자잖아요. 이게 시가총액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나스닥 지수의 뭐 10몇 프로인가 시가총액 비중이 그랬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애플이 안 되면은 나스닥 지수 못 가요. 어젯밤에는 거래량도 좀 심심찮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뭐 대충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단 삼각 수렴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수렴형에서 어딘가로 수렴이 되면은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어딘가로 가겠죠. 애플이 살아나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나가는 김에 테슬라 이야기도 해보자면 정말 이거는 희대의 버블인 것 같아요. 희대의 버블. 이거 상상도 못한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쪽으로 이걸 또 날려보내네요. 그죠? 솔직히 좀 굉장히 힘들다라고 봤는데 전 이거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버블의 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버블이 요만큼이고 이거 위에 버블이 또 생긴다고 해서 이게 무슨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월봉 보면 아주 환상적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제도 현대중공업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변동성을 주기 시작한 그 지점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변동성을 주기 시작한 그 지점이 어딘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그래서 S&P가 오늘 아침에 지금 보시다시피 3,580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 90까지 일단 넘어왔네요. 한번 보자고요. 네.
이제 지금 아침 9시 22분이니까 뭐 일단은 그다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한번 뭐 봅시다.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결과적으로 어제까지는 일단 3,580을 넘지 못했다. 어제까지는 일단 저항을 확인했다. 사실 저항을 확인했다가 아니죠. 어제까지는 일단 오히려 지지력을 확보했다가 되겠죠. 왜냐면 양봉이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까지 올렸으니까 이건 지지력을 확인했다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3,540짜리를 지지력을 확인하고 올라왔다라는 의미가 될 거라고요. 네. 근데 나스닥은 좀 다르죠. 아무튼 나스닥은 아직까지 이 박스 안에 재미없는 박스권 안에 계속 갇혀 있고 나스닥 100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12,000을 이제 저항으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어제 고점이 12,001이네요. 12,001.75니까 12,000을 이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유가도 잘 보시고요. 유가도 지금 넘어가냐 마느냐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이 오버슈팅을 막 주고 있는데 유가도 오버슈팅을 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올라가서 조금 엄청난 슈팅을 한번 줬다가 상방으로 슈팅을 줬다가 꼬꾸라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러다 말지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오긴 나오겠죠. 방향성에 대한 그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어젯밤에 좀 신기하게 어젯밤에 사실 굉장히 좀 뭐 나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아니고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젯밤은 좀 독특했던 게 분명히 중간에 달러가 강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시장이 그래도 계속 버티고 올라가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자, 아무튼 이거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거꾸로 뒤집으면 달러화다. 그죠? 아무튼 지금 이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이렇게 놓고 보자면은 어젯밤에 제가 영상 녹화할 때는 막 장대양봉이라서 마치 넘어갈 것처럼 해놨지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시장 딱 개장하자마자 갑자기 막 유로화가 막 하락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모습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데를 다 넘지 않은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데를 다 넘지 않은 거고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 상승행자를 가지고 그 상승행자 이런 모습을 갖고 올랐는데 일단 목표치 달성은 못한 그림이고 그 기한 한해 그러니까 지금 한 4, 5거래일 정도 오르고 4, 5거래일 정도 올랐는데 목표치 달성은 실패한 그림이고 얘가 무너지려면 이제 어디를 깨야 된다? 여기 이 자리를 붕괴시켜줘야 이런 식으로 이제 N자가 빠그라지면서 내려온다. 그죠? 이렇게 N자였으니까 여기를 붕괴시키면은 목표치 다시 아래 저점까지 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여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달러가 반등하더라고요. 반등할 자리에서 급속히 반등하더라고요.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젯밤에 분명히 제가 영상 녹화할 때 여기 전저점 깨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보시면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더 92.5를 돌파한 92점 여기 있는 시가 자리 55 여기 19일날 시가 자리를 돌파한 착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 꼭 살아나야 되는 자리에 살아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갖고 달러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달러 인덱스 했으면은 여기 한국 원달러 환율도 같이 연관을 시켜서 보셔야 되겠죠. 한국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어젯밤에 달러가 죽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달러가 일단 어젯밤에 확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얘가 확 살아나면서 보시다시피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달렸는데 그 아랫꼬리 달린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이 11월 19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까지 딱 일단 테스트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10원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 이 차트로 놓고 보면은 1110원이라는 자리가 그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인데요. 1110원이 앞으로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 자리가 될지 여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일단 달러가 더 이상 죽지 않고 탁 튀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탁 튈 가능성, 방향성은 위쪽으로 놓고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뭐 1110원까지는 눌림 인정이지만 1110원을 붕괴시킨다면 다시 한번 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은 잘 생각들 해보시고 그죠? 여기 장대 양봉 절반 자리 대충 1110원이라고 줄 그어놓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어젯밤에 대충 1110원까지 터치하고 반등을 한 거고요. 1110원이라는 기준을 드린 거고
1110원 계속 지지력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붕괴시킨다면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고. 자,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봤죠? S&P 뭐 선물 넘어간 거 봤고, 변동성 지수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살아나다가 일단은 또 죽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아직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그죠? 이런 그림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정확하게끔 이런 그림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에를 한번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일단 올라줘야 될, 그 변동성이 올라줘야 될 자리에서 일단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지지력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이 좀 모양이 좀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죽고 있어요. 이게 상승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 마감이 없어요. 어쨌든 뭐 어떤 기준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준도 사실 이 정도면은 좀 박살 난 거거든요. 변동성 지수도 좀 지금은 어쨌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은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한국장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에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어젯밤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 상승 마감하면은 오늘 한국은 자연스럽게 지가 갭상승 할 건데, 갭상승하면은 분명히 단타로라도 인버스 쪽으로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아침에 갭상승하고 나서 다시 보합까지 터치를 했으니까 뭐 일단 단타로 인버스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걸 먹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지금 솔직히 어떤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버스를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타한다고 이 큰 기회를 놓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단타로 들어갔다가 뭐 수익이 자꾸 누적되면 길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쯤은 아침에 갭 상승이 심하다면은 이렇게 기회를 주긴 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회를 줬다라는 이야기 그냥 한번 드리고, 일단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인버스를 하시고 싶으시면 며칠 동안 고점을 못 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며칠 동안 고점을 못 넘는다라는 얘기는 며칠 동안 인버스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지지력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온 뒤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모르죠. 뭐 오늘 음봉으로 뭐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 양봉으로 계속 마감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음봉으로 마감하고 그런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가 아무리 빨라봐야 수요일 정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러니까 주 후반에나 오늘 어떤 모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까지도 뭘 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계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은 어쨌든 제가 그 앞으로 3거래일, 뭐 앞으로 어제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늘 2거래일이겠네요. 앞으로 2거래일 아니면은 뭐 좀 길면은 앞으로 뭐 5, 6거래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꼭 그 말을 다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참고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매일매일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서 넘는지 못 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은 얘는 일단 2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승 일자나 이런 건 남았지만 더 이상 못 갈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이 약하면 닥도 못 가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코스닥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한 2거래일 정도 현재 이거 못 넘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인버스가.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아무튼 뭐 환율 이야기 드렸고, 1110원 자리를 어떤 지지력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버티는지 여부. 1110원까지는 눌림으로 인정하지만, 1110원까지는 이렇게 상승한 거에 대한 눌림으로 인정하지만, 1110원이 붕괴되면 그건 눌림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이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